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책상을 작은 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탁자는 4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게 하나의 조각이고요. 거기에 각각 이제 매핑이 되고 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맥스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내용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어, 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탑뷰에다가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박스는 이쪽 크리에이트의 지오메트리 그리고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아래에 있고요. 누르고 끌어서 가로 세로를 만들고 손을 뗀 다음에 마우스에서 손을 뗀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이제 높이가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모디파이 두 번째 이쪽에 있는 이 모디파이 부분은 수정을 할 때 쓰는 부분인데, 여기에 각각 랭스, 위드스, 하이트가 탑뷰에서 지금 이동 툴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여기가 뷰로 되어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걸 그냥 축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물체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축이 보이게 되면, 여기는 X축, 가로는 X축이고 세로는 Y축이구나, 이걸 작업을 하실 때 기준 축으로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값을 입력할 때 여기에 값을 입력할 때 기준이 되는 거는, 여기 이 부분에 이걸 이제 좌표계라고 부르는데, 이 좌표계를 로컬로 바꾸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탑뷰에다가 만들면 이 원래의 축과 그리고 뷰로 놓았을 때의 축이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로컬로 바꾸지 않아도 물체의 방향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뷰로 놓고선도 이제 그냥 맨 처음에는 이제 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도 탑뷰에다 만드시면 여기가 축을 그대로 로컬 좌표로 해석해서 Y, X, Z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 축을 보고 물체의 고유한 좌표를 유추해서 입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0, 400 그리고 높이는 50 정도를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Z키를 누르면 줌키가 먹어서요. 여기 지금 입력이 됐네요. 뷰포트를 한번 찍고, 뷰포트를 찍을 때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게 물체 선택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뷰포트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퍼스펙티브 뷰를 선택한 상태인데요. Z키를 한번 누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른 뷰포트도 선택해서 Z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당겨지게 되는데요. 이때 단축키를 지정하고 하면은 좋습니다. 단축키는 지금 2021 버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커스터마이즈에 핫키 에디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여기 입력창에다가 줌을 이렇게 입력하면 줌으로 시작하는 명령들이 쭉 목록화 되는데, 이 중에서 줌 extend all selecte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단축키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 줌 extend all selected에서 all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뷰포트를 다 얘기하는 거고요. Z키를 눌렀을 때 모든 뷰포트가 다 반응을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selecte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선택한 물체를 기준으로 이제 화면에 꽉 채워지도록 당겨준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화면에 있는 모든 물체가 화면에 꽉 차도록 맥스가 알아서 배치를 한다는 얘기죠. 선택하고 여기에 프레스키에 Z키를 누른 다음에 보면은 기존의 단축키가 여기 줌 익스텐드 셀렉티드에 이제 있다는 얘기인데요. 리무브를 한번 누르고 어사인을 누르면 새롭게 여기에 단축키가 지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걸 계속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새롭게 이 버튼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면 세이브 에즈를 새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서 또 사용할 수가 있죠. 단축키를 저장하고 불러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러올 때는 여기 로드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단순히 저장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장창이 열렸으니까 일단 세팅할게요. X 단축키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돈을 누르면은 일단은 뷰포트를 좀 다르게 하고 Z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물체가 당겨지고, 만약에 2개 이상의 물체가 장면 안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 그러면
둘 중에 선택한 물체가 Z키를 눌렀을 때 선택한 물체가 이렇게 가운데로 당겨지고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Z키를 누르면은 지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때 눌러주면은 두 개의 물체가 화면에 꽉 차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죠. 줌 익스텐더리 이제 이렇게 작동하는 건데 방금 전에 세팅한 것처럼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매핑을 할 건데 매핑은 여기 위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머티리얼레이터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 자, 이걸 누르면은 맨 처음에 이 창이 뜨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컴팩트 머티리얼레이터인데 맨 처음엔 이게 뜹니다. 슬레이트 머티리얼레이터라는 이게 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이걸 써도 되고요. 좀 옛날부터 쓰던 거는 이제 컴팩트 머티리얼레이터인데 이거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둘 다 똑같은 거고 화면을 좀 덜 차지하는 건 이거니까 저는 이제 이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끌어다가 놓으셔도 이렇게 매핑이 바로 되고요. 아니면은 선택하고 물체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요 버튼 눌러주시면은 요것도 이제 서로 연결하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아이콘을 보면 이게 샘플 슬롯이라고 부르는데 이 샘플 슬롯을 보면은 테두리가 삼각형으로 채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장면 안에 있는 어떤 물체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테두리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물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하얗게 채워지게 되고요. 만약에 빈 공간을 찍어서 선택이 풀리게 되면 여기 삼각형 부분도 색깔이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연결된 상태고요. 여기서 디퓨즈 옆에 있는 이 빈 박스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맵을 넣을 수 있게 되는데 맵을 넣으실 때는 여기에 Vray 비트맵을 넣으셔도 되고 또는 아래쪽에 내려가서 Vray가 이제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Vray 비트맵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제너럴 탭에 가면은 여기도 비트맵이라고 있습니다. 뭐 둘 중에 편한 거 넣으시면 됩니다. Vray 비트맵을 넣으셔도 되고 밑에 비트맵 넣으셔도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맵을 골라주는 창이 이제 뜨게 될 텐데요. 자, 저는 제가 준비한 맵을 넣어보겠습니다. 맵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파일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파일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넣고 자, 지금 맵이 들어간 상태예요. 여기는 맵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서 이 버튼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장면 안에서 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디퓨즈 맵 속성 안에 비트맵이라는 속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디퓨즈 맵은 이제 물체의 기본 색깔을 의미하는 거고요. 비트맵 위에 있는 시험관 옆에 있는 요 위로 올라가는 버튼 고어트 페어런츠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한 단계로 위로 올라가서 좀 전의 상태를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림은 이렇게 약간 맵이 사선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맵이라고 재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재질이 좀 이런 제 최상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맵은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그림 같은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의 방향을 사선으로 좀 바꿔볼 건데 탑뷰에서 F3을 눌러주면 이렇게 펑션키 키보드 위쪽에 있는 F3을 누르시면 이렇게 맵을 직접 볼 수가 있고요. 이 물체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줄 거니까 두 번째 모디파이로 들어가서 UVW 맵을 해줍니다. 물체에다가 UVW 맵핑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펼친 다음에 기지모를 잡아요. 이 기지모는 이제 어떤 손잡이 같은 역할인데 이걸 잡아주고 지금 이 물체를 보면은 자, 물체를 퍼스펙티브에서 보실 때는 Alt키랑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Alt키랑 가운데 누르고 마우스로 움직이면 화면이 이렇게 회전되고요. 다른 뷰포트는 가운데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화면이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뷰포트에서 Alt를 누르고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 3D로 되는데 요거는 원근감이 없어진 3D이기 때문에 보는 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 이름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원래 뷰포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프론트니까 프론트로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이 UVW 맵이라는 거는 물체에다가 맵을 입혔을 때 자리를 맵 좌표라는 걸 잡아주는 거예요. 맵 좌표라는 걸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물체의 형태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게 모양이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박스에 체크하시고 그리고 옆에 보면 지금 약간 밀리는 느낌인데요. 이때 여기에서 스케일 툴 여기 스케일 툴 이런 거 잡아가지고서 위아래로 이렇게 얘를 쫙 늘려주면 현재는 이제 기지모를 잡은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이게
최상위 상태로 이렇게 놓고 하시면은 물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형이 생깁니다. 지금 컨트롤 Z를 누른 거예요. 언더한 겁니다. 그리고 기점어 잡고 얘를 잡아서 이렇게 해주면 안에 들어있는 맵 좌표만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가 제대로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45도 정도 돌려줄 건데요. 각도 스냅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각도 스냅입니다. 자, 얘를 눌러주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속성 창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 앵글 값 45도 정도 주겠습니다.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회전 툴로 바꿔서 자, 돌릴 때는 이 바깥쪽 파란색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돌리는 겁니다. 지금 평면이고 눈에 보이는 게 평면이니까 이걸 잡으면 돌아갈 텐데 원래 축대로 돌린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축을 잡으시면 되고요. 축과 축이 만나는 요런 데보다는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은 여기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잡고 사선으로 쭉 가는 거죠. 꼭 사선은 아니고 일자로 쭉 가야 돼요. 자, 찍고서 이걸 따라서 빙글빙글 이렇게 만약에 돈다 그러면은 지금 각도선 때문에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따라서 돌면 이렇게 됩니다. 동그랗게 돌리면은 왔다 갔다 하죠. 이거 안 되고요. 각도선을 주신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쭉 가면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가면 탁탁 끊기면서 45도씩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형태가 잡히면은 스냅은 끄고 그리고 보통 때는 보통 이동 툴이나 아니면 선택 툴 둘 중에 하나를 잡아 놓으시는 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 이 UV도 매핑 아래 내려가면은 피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물체의 형태에 맞춰 가지고 UV도 맵을 잡아주는 기능이거든요. 딱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맵이 잡혀지는 거죠. 자, 물체를 직접 잡고서 옆으로 이제 복사할 건데요. 그때는 UV도 맵의 최상위 상태를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물체가 취급이 되고 이렇게 찍으면 물체 속성이 잡혀서 그 내부 속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반대쪽으로 넘길 건데요.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옆으로 끌어주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옆으로 이렇게 끌어주고 그 다음에 카피 인스턴스 레퍼런스 3개가 뜨는데 카피 같은 경우에는 독립해서 복사를 하는 거고요. 독립해서 복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원본의 영향만 이제 받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게 원본이죠. 자, 원본을 잡으면 이 두 개는 반응을 합니다. 요거는 영향을 주고받고 요거는 원본의 영향만 받는 거고 제각각의 이거는 이제 완전 독립이라서 이쪽에 보면 글씨가 되게 얇아요.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좀 두껍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 Make Unique라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두꺼운데 이거 Make Unique도 활성화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뭐 막대기 같은 걸로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똑같이 인스턴스랑 똑같이 취급이 되는데 요 막대기 막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요게 이제 원본에다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요거는 원본이랑 영향을 주고받고요. 여기서 변경을 해도 원본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원본에서 영향을 어떤 미쳐도 얘한테 이제 영향이 미치는 거죠. 근데 카피 같은 경우에는 완전 독립복사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뭘 바꿔도 원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카피로 그냥 복제를 한번 해서 일단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UV 또는 웹의 방향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때 이 물체에다 갖다 붙일 때는 스냅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이동 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냅이 여기서 사용하는 건데 2, 2.5, 3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2, 2.5, 3 3개.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까만 선 위에 여기 보면 이제 까만 선이 보이실 텐데 까만 선 위에 물체가 같이 놓여져 있으면 이게 까만 선이 0점 좌표거든요. 0점 좌표 위에 올려져 있으면 스냅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찍고 옵션에 지금 버텍스랑 미드가 체크되어 있는데 일단 다 빼고 버텍스만 체크하겠습니다. 맥스에서 뭔가 자세하게 하고 싶으면은 해당 아이콘에서 이거 스냅인데 거기서 오른쪽 누르면은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다가 커서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뜨죠. 스냅이 둘 다 지금 잡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스냅을 잠깐 끄고요. 둘 중에 하나를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축을 잡고 위로 올려놓고서 지금 하나는 밑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스냅을 잡으면 이거 안 잡힙니다. 얘는 안 잡히고 얘는 잡히고 잡히는 거는 지금 0.좌표 위에 있는 거고요. 얘는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잡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높이 떠 있는 거를 스냅을 잡고 싶다 그러면 2.5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은 0.좌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스냅이 잡히고 이걸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저거서 붙는데 이때 이 높낮이의 어떤 그 차이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2.5는 그런 겁니다. 평면으로만 스냅이 잡히고 평면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3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입체적으로 이런 3D에서도 작업할 수 있어요. 만약 여기서 붙이면은
바로 이렇게 와서 붙게 됩니다.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윗부분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붙을 수도 있어서 바로 2D에서 2D 평면에서 쓰는 것보다는 이럴 때 쓰시면 좋아요. 뭐 이런 모서리 같은 데를 잡아가지고서 여기다 붙일 때 3D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그때 쓰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은 2.5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2.5로 두고 일단 빼놓을게요. 그리고 모양을 이렇게 마름모로 만들기 위해서 이쪽 UV 도 맵핑을 열고, 지금 글씨가 얇죠. 독립된 복사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을 잡아서 회전 툴, 각도 스냅,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옵션 창, 이게 옆으로 스냅 옆에 옵션을 누르면 바로 아까 그 각도 스냅 볼 수 있는데요. 지금 45도 걸려 있는데 이걸 잡아서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따라서 원 따라서 도는 게 아니라 커서를 쭉 한쪽 방향으로, 사선이든 아니면 이쪽 방향이든 한쪽으로 쭉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선 모양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아래쪽으로 복사해 줄 건데, 일단 F3을 다시 눌러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만들겠습니다. 와이어 프레임을 만들고 물체 선택해 보면 물체에 이제 어떤 그 화살표 같은 게 뜨는데, 이게 이제 물체의 어떤 중심점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이거 피봇이라고 부르는데, 피봇이 보통 경우에는 물체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두 개 이상을 잡으면은 자동으로 가운데 잡혀요. 근데 그게 여기 부분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 건데, 이걸 잡아서 맨 위에 거, 이 뷰 옆에 있는 건데, 맨 위에 거라면은 피벗 포인트 센터라고 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중심축에 얘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셀렉션 센터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두 개 사이의 가운데에 이렇게 피벗이 잡히게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벗이 각자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러라는 걸 할 건데, 이 미러라는 게 여기는 요 기능입니다. 미러 이건데, 이거는 작업이 될 때 반대쪽으로 이제 대칭해서 복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칭할 때 기준이 이 피봇입니다. 이 피봇이 여기 하이라키, 이 부분에 세 번째 있는 하이라키에 가서 에펙트 피봇 only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면 물체가 잡혀 있는 상태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건 피봇밖에 안 움직이거든요. 자, 피봇을 이렇게 움직여 놓고 얘를 빼겠습니다. 자, 이거 빼면 이제부터는 물체가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되죠. 자, 그 상태로 미러, 자, 미러는 가는 방향을 정해주면 됩니다. 위치 기준점은 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는 방향, 어느 방향으로 복사할 거냐, 이제 이걸 정해주면 돼요. 지금 아래로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Y축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Y축이 체크하고, 복사를 노클론이면 복사 안 하는 거고, 카피는 독립해서 복사하는 거고, 인스턴스는 영향을 주고받고, 레퍼런스는 원본에 영향만 받는 건데, 보통 인스턴스를 쓰시는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똑같이 바꾸려면은. 인스턴스에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칭해서 복사가 되죠. 여기를 기준으로 Y축으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냥 복사하면은 여기 스냅으로 다시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좀 전에 정렬이라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미러 하면서 이 피봇이라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이 끝에 정확하게 딱 붙으면은 좋거든요. 자, 하이라키에 가서 에펙트 피봇 only를 누르고, 이게 이제 피봇이 활성화돼서 이제 이것만 움직이는데, 이때 여기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얼라인은 여기 툴에 가면 여기에도 얼라인이 있어요. 얼라인 단축키가 Alt A인데, 물체 움직이는, 이게 얼라인의 기준이 움직이는 물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얼라인 기능을 쓰고, 자, 이건 Alt A를 눌러도 되고, 여기서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누르고,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물체 찍는 거예요. 움직이는 물체 선택, 그리고 얼라인 명령 선택, 그리고 기준이 되는 물체. 기준이 되는 물체는 현재는 이 박스죠. 이 박스 밑에 부분에 피봇이 정렬되어야 되니까 박스를 찍습니다. 이 박스를 찍는 위치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찍고 나면은 이 박스에 어느 위치를 할 겁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박스 여기를 찍어도 되고, 뭐 이런 데 찍어도 되고, 아무 데 찍어도 돼요. 이 박스를 찍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고, 어느 방향으로 정렬할 겁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움직이려면 눈에 보이는 축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Y축이죠. 그러면 다른 축을 다 뺍니다. Y축 한 다음에 커런트 오브젝트는 현재 잡고 있는 축, 잡고 있는 축이라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물체라든가 아니면 피봇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지금 여기 에펙트 피봇 only를 눌러놨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는 피봇이죠. 그래서 여기 피봇을 선택한 거고, 이 박스의 미니멈은 제일 작은 부분, 센터는 뭐 중간이고, 피벗 포인트는 원래 피벗 포인트 있는데 얘기하는 거고, 맥시멈은 제일 큰 데인데, 자, 이 박스의 처음의 크기가 400, 400이었거든요. 그리고 축의 방향으로 따지면 지금 Y축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Y축에서 최소값은 여기가 시작하고 여기가 Y축이 끝나죠. 이 물체 내부에서 만약에 축을 그려서 생각하면, 그럼 여기 시작하는 데가 당연히 여기 0이고 끝나는 데가 400이겠죠.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고 여기가 최대값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최소값에다가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멈에 체크하면은 아래쪽이 정확하게 붙게 돼요.
밑에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밑에는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위에 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렬 작업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시고 이걸 빼주면 피봇이 아래 정렬되고 저 피봇을 기준으로 대칭 복사하는 겁니다. 미러 해주고 Y축에 인스턴스 이러면은 자 이제 F3 누르면 이렇게 대칭된 모양의 박스가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이제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F3을 다시 눌러서 뼈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리드가 보이는데 그리드는 플러스 메뉴에서 쇼 그리드 이거를 빼주면 없어져요. 또는 뷰포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뷰포트가 바뀌는데 이거는 이제 선택한 물체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뷰포트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문자 G를 누르면 Z가 아니고 F 옆에 있는 G입니다. 그걸 누르면은 그리드가 없어져요. 퍼스펙티브에서도 그리드가 없어지는데 이제 퍼스펙티브에 있는 그리드는 되게 작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리를 만들 거거든요. 자, 다리는 박스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물체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지금은 크게 영향이 없는데 물체를 만들 때 이렇게 지금 얘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약간 보이거든요. 물체를 지금 만들 때 붉은색하고 흰색 계열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체 선택하면은 이렇게 선택됐다는 표시로 하얗게 되거든요. 그거랑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에디트 폴리 같은 거를 또 추가로 뭐 배우시게 되면 거기서 면을 선택하거나 선을 선택하면 이제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간 건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는 좀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다른 색깔로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크기를 정할게요. 탑뷰에다 만들면 가로, 세로, 세로, 가로, 높이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가로, 세로 70씩 놓고 높이는 290을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제자리에서 이제 복사하고요. 지금 원본 그림을 보면 여기 조그만 틈이 있는 그런 다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자, 원본을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V. 컨트롤 V 하면 이제 이런 클론 옵션이라는 게 뜨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툴에 가면은 여기에 여기네요. 에디트에 가면은 클론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컨트롤 V로 불러내는 건데 제자리 복사합니다. 컨트롤 V. 그렇게 하고 인스턴스를 하게 되면은 크기 바꿨을 때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카피에 체크하고 일단은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쪽을 보면은 박스 하나로 뜨는데 드래그해서 다 선택하면은 두 개의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투 오브젝트라고 뜨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집어요. 클릭을 하고 여기 크기를 가로 세로 60, 그다음에 높이는 10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정렬은 아니고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박스가 내려온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걸 얼라인해서 Alt A 누르고 물체 선택한 다음에 세로축인 Y축 기준으로 이 물체에 현재 잡고 있는 게 하얀 물체거든요. 얘를 잡고선 이 물체의 제일 아랫부분이 Y축상에서 이 물체가 시작하는 부분이 Y축상에서 이 기준되는 물체의 맨 윗부분 맥시멈에 정렬되는 거죠. 이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운데 정렬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다리 위에다가 이제 얘네가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일단은 탑뷰에서 요 끝부분을 스냅을 잡아서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일단 여기다 가까이 갖다 놓고요. 자, 복사할 때 Shift 먼저 누르고 축을 잡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XY 축을 동시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물체를 잡지 마시고요. X축이랑 Y축이랑 그 사이에 있는 네모 있잖아요. 밖에서부터 천천히 물체를 선택하고 밖에서부터 천천히 가서 이 박스 안에 들어갔을 때 얘가 노란색으로 변한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Y축을 제가 찍어 놓은 겁니다. 밖에서 천천히 갔더니 노란색 변하죠? 자, 이때 눌러가지고 움직이시면은 X축과 Y축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습관이 되면 좋아요. 뭐 이렇게 물체를 직접 잡는 것도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잘못하면은 이제 얘가 스택 같은 거 걸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가운데에 잡혀요. 지금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잘 잡히네요. 근데 뭐 이렇게 축 같은 게 중간에 걸리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물체 가운데 잡히거든요. 자꾸 저러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일단은 여기 XY 같이 잡을 수 있게. 그 다음에 Shift 눌러서 가까운 데서 복사해 놓고, 그리고 인스턴스 복사하겠습니다. 다리 하나 변하면 나머지도 다 복사된 것도 바뀔 수 있게 인스턴스로 변화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인스턴스 변화주겠습니다. 그 다음 확대한 다음에 이쪽 구석에 2.5 스냅으로 이쪽 구석을 잡아서 여기다 붙이고요. 다시 확대해서 이쪽 구석을 잡아서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지금 높낮이는 해결을 안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리가 다 자리가 잡히면은 그때 해야죠. 확대를 해서 지금 확대 축선을 휠로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휠 굴려서 하고 있고, 여기까지 되면은 상판을 잡아서 Alt A 누르고
예, 다리 윗부분에다 붙이는 거죠. 다리 윗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그러니까 Y축에 맥시멈에 미니멈 이렇게 해주면은 위쪽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고요. 지금 제가 Alt W 눌렀습니다. Alt W는 요 구석에 있는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맥시마이즈 뷰포트 토글이라는 기능인데 이거 눌러주면은 이렇게 확대 이제 해당 뷰포트가 확대되고 축소되는데 Alt W가 그 기능이거든요.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예, 이쪽이 좀 이상해 보여서 봤는데 그냥 괜찮은 거네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선택을 다 한 다음에 재질 편집기 열어서 예, 이걸 한꺼번에 다시 한번 씌워주겠습니다. 이걸 딱 눌러주면은 예, 이걸 이렇게 이제 입혀주면 한꺼번에 다리까지 다 매핑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UV 도 매핑이 잡히고 잡힌 윗부분은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아래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박스가 또 여기 제너레이트 매핑 코드라는 게 체크되어 있으면 웹좌표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핑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맥스에서 앞으로 계속 쓰시게 될 그 뭐 미러 그리고 정렬 그리고 스냅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된 건데요. 요거를 반복해서 연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쓰시게 되면 이 맥스라는 프로그램을 쓰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맥스라는 프로그램에 계속 아마 따라다닐 거예요. 특히나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익혀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탁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